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사입니다. 자, 오늘은 김광욱의 윤리유곡이라는 그러한 연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윤리라는 건요, 밤율자입니다. 이게 밤마을, 밤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유곡, 그곳에서 노래를 남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밤마을에서 노래를 남겼다라는 뜻이에요. 전원생활의 여유, 풍류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귀공명을 잊어버리고 자연을 버타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만족감, 안본지족이 잘 드러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김광욱 작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아마 선조에서 효종임금까지네요. 그렇죠? 선조에서 효종임금, 조선 후기입니다. 자, 이수로 가겠습니다. 이수. 자, 총 17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4개의 작품이 이제 연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수를 봅시다. 속세와 단절했어요. 그래서 부귀공명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 뭐 너무나 많이 고전 공부할 때 보면 대부분 다 거의 이렇지 않습니까? 사대부들의 생각이. 자, 공명도 잊었다, 부귀도 잊었다. 그렇죠? 부귀공명을 잊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꾸법, 반복법, 영탄법을 쓰면서 세상살이의 이 부귀공명, 그렇죠? 속세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자는 이제 공명과 부귀, 즉 세속적 가치에 거리를 두고 욕심 없는 무욕의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 초연적인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번우한, 세상 속세죠, 속세. 그렇죠? 역시 번우한, 번우예요. 왜? 괴로워요. 세상살이만 생각하면 괴롭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부귀공명을 쫓으려다 보면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많은 피로와 고단함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때려쳤다. 잊었다 이거예요. 잊었다. 반복법, 점층법.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 시어가 반복되면서 더 정서가 점층되는,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 내 몸을 내마저 잊었으니 나마저 잊었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또 쓰였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자는 남으로부터 소외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면 완전히 해석을 잘못하신 겁니다. 화자는 이제 욕심 없는 삶에 대한 지향, 무욕의 경지를 좀 드러낸 거예요. 지향이에요. 지양이 아닙니다. 또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요. 세상을 어떤 초월하고 달관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정화자는 이제 세상이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잊어버렸다고 말을 하죠. 이 혼탁한 이 정치 현실, 이 혼탁한 정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담담한 소회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를 떠나서 자연에서 풍류를 즐겼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학교 시험에 정말 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 세상이란 단어 제가 그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풍계효과인가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 중에서도 제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윤리국에서도 한 번 더 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진, 풍진, 미진, 사바, 속세, 세상, 현세, 인간세계, 속계, 사회, 세간, 부귀공명, 삼공, 만호후, 문서, 벼슬길. 자, 이런 것들이 거의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로 많이 등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부귀공명과 관련된 작품들을 좀 열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정극인의 상춘곡입니다.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린다. 이런 것들. 대자연밖에 없다. 물화일체죠. 또 김사면의 시조에 보면요. 공명을 즐겨하지 말아라. 영역이 반이로다. 부귀 탐하지 말아라 하면서 역시 부귀공명을 멀리하는 작품들. 또 세 번째 임재의 시조에서도 부귀는 위기가 온다. 탐하지 말아라. 목숨 보존하기 어렵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권어문의 한거 18곡에 보시면요. 하물며 부귀는 위기다. 전부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 같아요. 그렇죠? 부귀를 노리다가는 결국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김만중의 이제 구운몽이라는 소설에서도요, 올해 수능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시험 범위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출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수능 출제 가장 최다 빈도를 누리고 있는 구운몽이고요.
우리나라 고전 소설의 1순위를 뽑으면요, 바로 구운몽이라고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시험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작품입니다.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라든가 프랑스, 일본에서 알아줍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그 정도로 한류 열풍을 이미 조선시대에 일으켰던 작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교적인 부귀공명을 일장춘몽으로 인식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부귀공명을 지금 어때요? 허망하다라고 인식했다라는 거죠. 또 이정의 풍계효과 모의고사에 이미 작년도에 출제가 됐는데요. 오둠이 와여 홍진에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봉급을 위해서 세상살이 나가지 말아라. 응? 바람비 어지러워 칼톱이 무섭다. 이겁니다. 나중에 슬프고 뉘우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작품들이 부귀공명을 누리다가는 목숨 보존하기가 어렵다.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당시에 많은 그 사대불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죠?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출사라는 말, 그 출처,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출처, 이 출이라는 거는 부귀공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벼슬로. 사대부가 아셨죠? 그 처는 뭡니까? 반대로 이러한 이 어지러운 혼탁한 현실을 떠나서 자연 속에 기거해서 편안하게 안본지족하는 것이 처입니다. 처. 그래서 출처라는 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대부의 당시에 어떻습니까? 두 가지 대응 방식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오늘은 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대부들이 지금 자연에 처한 상황.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그 수필에서도 어떻습니까? 유고 단계에서도 처한 그 사촌형의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질가마라는 건요,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가마솥이에요, 여러분. 좋게 씻고 깨끗하게 씻고 바위 아래 샘물 길어다가, 질가마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이 소재의 기능이 소박합니다. 소박. 그리고 화자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는 사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 친화 물화일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시어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고, 팥죽 달게 쓰고 절이지, 김치 겉절이, 절인 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니 꺼내 먹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소박한 그러한 음식물이 나온 겁니다. 자, 2번째 페이지 이제 넘겨보시고요. 세상에 이 두 맛이야. 그죠? 남이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팥죽과 절이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화자는 이제 이렇게 팥죽과 절이지를 통해서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본지적, 비니무원, 안빈낙도, 단편호황, 이 4가지를 따라다니니까 같이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촐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앙사 아시죠? 박일로의 누앙사, 이 작품과도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팥죽과 절이지의 맛을 남이 할까 하노라 하면서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이 할까 두렵다. 그건 뭐죠? 그럼 바로 너무 만족스러운 겁니다. 만족스럽고 나만 알고 싶은 거예요. 나만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학생,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 친구 한 사람만 데려와라 그래도 남이 할까 두렵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말, 여기서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이제 확실하게 와 닿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남이 할까 두렵다는 거는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나겠다. 응? 이 얘기입니다. 자기만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화자는 음식을 준비하는 이 과정과 그 음식 맛에 만족하고 또 자신의 은거 생활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바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자기만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남이 알면 자기의 좋은 점이 희석될까봐. 그렇죠? 이러한 심정 그대로 절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너무나 만족스럽다.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육수에 가시겠습니다. 육수.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합니다. 자부심. 자, 저 백구야, 응? 이 갈매기야 무슨 수고를 하느냐 하면서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이 백구는 이제 물화일체의 대명사로 우리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작품에서 한시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고하느냐라는 것은 벌써 긍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뒤에 연결하는 것까지 연결돼 보면요.
왜 애쓰고 힘들이고 고생하냐. 응? 지금 또 말을 건네는 어조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백구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탐욕적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권세가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화자와 대조되는 짝입니다. 그리고 백구는 욕심을 갖고 갈대숲으로 이제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마음 없는 나하고는 화자하고는 대비가 되면서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백구입니다, 여러분. 또 화자와 백구는 대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이념적 우위를 바탕에 둔 겁니다, 화자가. 아셨죠? 아까 이야기했죠? 출처, 그렇죠? 출처. 나아가는 거 입신 양명을 위해서, 북이 영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고, 처는 자연의 기거에서 이 혼탁한 현실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응거하는 삶을 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습니까? 출하지 않고 처해 있다는 것은 이념적인 우위, 바로 도덕적으로 우위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그래서 우위적인 수법. 자, 그래서 백고, 그렇죠? 예, 백고를 통해서 우위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풍자한 겁니다. 갈수으로, 갈수은 조종과 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 정치에 서성이면서 고기 엿보기를 하는구나. 자, 고기 엿본다는 건요. 세속적인 욕망, 부귀공명, 권력, 권세를 염탐하거나 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우위적인 표현인 거죠. 당쟁, 당파 싸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정치를 풍자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이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처럼 군마음, 세속적인 가치나 부귀공명, 욕심, 욕망 이러한 가치 없이 그냥 편안히 잠만 들면 어떠겠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욕의 경지를 드러낸 거고요. 예, 은거의 삶, 처의 삶이죠. 처, 그렇죠? 출처 중에 처, 타이르는 겁니다. 지금 서리법을 쓰고 은근히 타이르면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화자는 고기를 엿보는 이 백구와 자신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래서 자신이 속세의 정치 현실에서 탈피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도가 없는 세상, 그게 바로 혼탁한 정치 세계잖아요. 그런 부귀공명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11수를 보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중마고처럼 늙어서는 이제 지팡이로 늘 함께하는 대나무를 예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윤선도의 오가의 대나무 예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나무 예찬이 이제 관련 작품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윤선도의 대나무, 오가, 그렇죠? 예, 유구단기에서 제가 윤선도의 작품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 그 중에 대나무, 그렇죠? 대나무, 예,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막대야, 대막대. 지조 있는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사군자예요, 사군자. 중마고, 그렇죠? 예. 너 의인법을 썼죠. 너를 보니 참 믿음직스러워. 응? 너 참 믿음직스럽다. 믿음이 있구나. 신의가 있어. 너무 반가워. 이 말이에요. 반갑다. 그렇죠? 예. 여기에 깔려 있는 말은요. 화자는 유신하다고 여기는 대상에 대해서 친밀감을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인간 세상, 세태, 현실 세태에는 신의가 없다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너만큼은 신의를 지키고 있구나. 이 신이 없는 세상에 내가 피해서 지금 자연 속에 지금 숨어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내 아이 쪽에 어렸을 때 쪽에 너를 그렇게 타고 다녔다. 응? 그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창 뒤에 세워놨다가 너를 떠날 때, 여행을 가거나 우리 떠날 때, 나갈 때 나를 뒤에 세우고, 누가? 지팡이가 나를 뒤에 세운다. 이건 뭡니까? 주객전도 표현이 나왔네. 주객전도. 그죠? 예, 주객전도. 여러분 주객전도 아시죠? 예, 산이 뭐 나를 에워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와 객체가 서로 뒤바뀌는 형국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뒤에 세우고 다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대나무는 어렸을 때는 중마고처럼 놀았던 그 친구처럼 지냈던 거고, 지금은 내가 너를 의지해서 지팡이 삼아야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대나무 막대의 쓰임이 달라진 이 상황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있고요. 어릴 적에 타고 다녔던 이 대막대가 지금은 어때요? 지팡이로 쓰여서 의지하고 다니는 상황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인생의 반려자처럼 평생을 함께한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신이 없는 세상을 또 비판하는
그런 간접적인 소재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연시조고요. 전체 17수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잘 드러났고요. 탈속, 속세를 벗어나는 성격이 강하고요. 전원적이고 풍류적이고 몰아일체,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가실까요? 마지막으로 표현상 특징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에 도가 없을 때, 그렇죠? 부귀한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로부터, 그렇죠? 이게 이제 타락하고 속물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날은 화자 자신은 이념적인 우위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물질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경전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안빈낙도 비니무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 우위가 바탕에 깔린 가난인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흥부가 처해 있는 가난,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이 가난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합니다. 이런 거, 이질이야, 어떠리, 이런 것들. 그래서 서리법 또는 물음의 형식이라고 나옵니다. 활용해서 전원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 만족감, 안분지족을 강조한 겁니다. 또 연세법을 사용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연세법. 그리고 역설적 표현 없습니다. 원근법 통해서 계절감 없습니다. 또 의인화된 대상에 말을 건네는 방식, 자 이건 있어요. 의인화된 대상, 너, 대나무 막대, 그쵸?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부분, 맞는 부분, OX 잘 판단하시고요. 또 윤리라는 것은 작가가 소유한 논부와 짙던 한양 인근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인목 대비 패모론으로 삭탈관직된 후에 인조반정 때 다시 관직에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나갈 때까지 전에 8년 동안 이곳에 은거하면서 처한 거죠, 처. 그렇죠? 이건 다시 관직에 가는 거는 출이고, 그렇죠? 그래서 윤리울곡을 처한 상황에서 창작하게 된 겁니다. 또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 부정을 드러낸 대신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귀거래하는 소회와 은거 생활의 흥치와 단상을 잘 노래한 겁니다. 자, 이는 당쟁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들 속 속세의 정치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나 시름, 연군의 지정을 노래한 것과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하고, 그렇죠? 연군 지정이라든가 긴장감이나 시름, 뭐 이런 것들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도 나왔고요.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고요. 좀 다소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17수에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전문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또 전문을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모의고사에 나왔던 윤리 율곡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변별력 있는 문제로 많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